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들이 13년 만에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미 선산 출장소에서요, 총 5,670점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이 있던 비밀의 방이 공개가 된 거라고요? 어떤 방입니까? 이게 비밀의 방이라뇨?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시청 시청의 선산 출장소 3층이 바로 그 비밀의 방에 있습니다. 네. 3층에는 아무런 부서명도 없습니다. 네. 한 18평짜리 사무실 한 3개에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사실 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 왜 몰랐을 수밖에 없냐면 접근이 안 됩니다. 네.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CCTV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안에 알고 봤더니 2004년도에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유품을 구미시에 기증을 했고 그 구미시에서 그걸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유종 기자. 예. 이유종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저기에서 발견된 유품들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기념품, 미술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브랜드 티파니 시계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네. 또 물소 가죽 재질의 슬리퍼 이런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제 가죽 골프 가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용품으로 사용했던 것들도 있고요. 해외에서 순방하면서 그 또 선물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물품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물건들 리스트를 보니까 담배 관련 쪽 용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데 애연가였습니까? 이재명 차장 어떻습니까? 굉장한 애용가셨죠.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보면 네.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사진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담배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여러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담배 얘기가요? 담배 얘기가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19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예산 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서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김종필 의장 등 공화당 지도를 불러서 담배를 연신 피면서 혼낸 다음에 잿더를 던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회고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늘 어떤 자리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셨고 또 그만큼 담배를 또 굉장히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당한 애연가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또 육성이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직접 한 말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월남 파병 때 같은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네 값을 아마 하루 종일 비우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이렇게 잿더리를 비워드리고 했는데는 나중에 보니까 또 촉촉하게 이렇게 꽁초가 많이 역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요,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처음 옆에서 저도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네. 사라지기 전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다. 유경수 여사도 직접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의 유품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의자예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직접 사용했던 의자이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 하면은 평소에 물건 같은 걸 굉장히 아껴 쓰기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사실 굉장히 부잣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자동차가 집에 있을 정도였는데 그 청와대에 들어오면서는 굉장히 검소하고 푸근했던 어머니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패브릭 소파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가 사용했던 소품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물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사실은 11.6, 12.11을 통해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품들은 많이 소실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방금 많이 흩어지고 소실됐다고 하는데 이에 앞서서 유경수 여사의 여우 목도리, 그러니까 생전에 사용했던 여우 목도리가 암시장에서 밀거래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과거에. 네, 밀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밀거래를 시도하다가 팔리지는 못했는지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네네.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죠, 내용이? 64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서독을 방문하는데요.
그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유경수 여사가 흰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목도리가 암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강남의 재력가들에게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살 의향이 있냐라는 그런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시기가 굉장히 미묘했습니다. 이게 네. 2013년 봄이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이 출범하고 가장 관심도 높고 인기도 좋을 때 많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 시기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최순실 씨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갖고 있었다라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차장. 최순실 씨가 진짜 갖고 있었는지 정확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암거시가 나왔던 건 틀림없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할 때인데요. 그때 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네. 제가 민정수석실 관계자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당시 하여튼 그래서 유경수 여사 유품이 나왔고 그것을 중개했던 사람은 유경수 여사의 친척으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민정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이제 그 친척한테 가기 전에 최순실 씨가 갖고 있던 게 나간 건지는 정확치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던 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재명 차장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장 취재했던 내용들을 따끈따끈하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항상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여우 목도리가 유경수 여사의 여우 목도리가 암시장에 나왔던 거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확인했던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 시설물들이 좀 막 훼손되고 이러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 연루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겠죠. 네, 오늘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 5시 반을 조금 넘은 시간에 서울 마포구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서관 앞에 표지석이 있는데요. 표지석에 빨간색 페인트로 네. 욕설을 써놨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다 욕설을 써놨고요. 산책을 하던 시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지금은 이제 저렇게 보이지 보이지 않도록 않도록 조치를 네. 취해놨는데요. 아직까지 누가 이런 행위 했는지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이 나서 또 일부 건물이 훼손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왜 이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그쪽에 생기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물론 역사적인 평가는 네. 좀 화면에 나오는데요. 생가가 이제 소실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공과 과가 있을 수 있는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많은 어떤 유품들이 지금 공개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잖아요.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기념사업, 우표도 만들려다 취소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역사를 그런 식으로 가면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역사 자료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근사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네.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거기에 와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은 좀 더 성숙하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8번째, 9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5위, 6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